적은 투자금으로 저렴한 아파트를 사서 내가 수익을 많이 내면 좋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은 주말 아침인데요. 그냥 갑자기 시간이 나서 편하게 핸드폰으로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까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고요. 나는 뭘 준비해야 할까 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소치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방향성을 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이 부동산 방향이 어떻게 돼 갈지에 대한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트렌드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요 똘똘한 한 채 또는 그것보다 조금 덜 똘똘해도 두 채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가장 큰 이유는요 취득세 중과 때문입니다. 일전에 이제 취득세를 완화해 주겠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에는 이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도 이 취득세 중과라는 것이 풀리기가 어렵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두 채 이상 아파트를 사는 게 더 힘들어지겠죠.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예전에 이렇게 주택을 많이 갖고 있던 분들이 이제 그걸 정리를 하고요. 똘똘한 한 채 아니면 두 채로 가는 전략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다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잘 생각해야 돼요. 그전에는 우리가 수익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 내가 조금 여기가 입지가 별로라고 하더라도 적은 투자금으로 저렴한 아파트를 사서 내가 수익을 많이 내면 좋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서 개수 늘리기를 많이 했죠. 그런데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요 더 똘똘한 것, 더 좋은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에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반대로 얘기를 하면요 그것보다 못한 곳들은요 수요가 더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더 철저하게 우리가 입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이 동네에서 이 지역에서 제일 좋은 건 못 사라고 할지라도 그 아래 아니면 그 밑에 라도 내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당연히 입지에 대한 공부를 해야겠죠. 저는 부동산 공부에 있어서 이 입지 공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과정 중에 분양권 스터디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이 분양권의 가격이 주변 아파트와 대비했을 때 적정한가? 근데 그 주변 아파트와 우리가 비교할 때요 그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와도 비교를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입지가 좋은 곳에 있는 아파트와도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아파트가 8억이라고 했을 때 8억을 가지고 여기 분양권을 사는 게 좋을까? 아니면 이 8억을 가지고 더 입지가 좋은 곳에 기축이 있다면 그걸 사는 게 좋을까? 그걸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입지에 대한 것이 내 머릿속에 딱 그려져 있어야지 이 가격이 적정한가 적정하지 않은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해야 할 것이 입지 공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세비티님 그러면 입지 공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저는 첫 번째로 일단 손품을 팔아야 돼요. 근데 이 손품을 팔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우리가 아실에서 최고가 아파트 같은 순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내가 보는 이 도시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뭐지? 그 다음이 어디지? 그 다음 어디지를 봐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무슨 구, 무슨 동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가 일단 제일 좋은 곳이에요. 그렇게 이제 순서를 내가 알아야 돼요. 대략적으로 순서를 알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그러면 이 가격이 왜 비싼 거지? 여기에 영향을 준 요인이 뭐지? 결국에는 그게 그 입지의 요소를 분석하는 작업인 거죠. 여기에 우리가 상권이나 학원가나 학군이나 교통이나 일자리나 그런 요소들을 하나씩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도 호객 논노 사이트 가면 한 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우리가 학군지는요 그냥 다 좋다고 보시면 돼요. 학군이 정말 좋은 곳은 확실히 그 수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대치동에 있는 레미안 대치 팰리스가 비싸잖아요. 당연히 학군이랑 학원가 때문이죠. 그리고 목동으로 가면 목동에 있는 아파트가 비싸죠. 학군, 학원가 때문이죠. 그래서 확실히 학군과 학원가가 좋은 곳은 비싸구나. 그러니까 그 요인을 우리가 계속 분석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수도권으로 오면 최근에 화성에 있는 동탄 신도시, 동탄 롯데캐슬이 엄청 많이 올랐죠. 거기가 거의 33평, 16억 가까이 찍었잖아요. 왜 그럴까? 근데 거기가 학군이 좋은가?
근데 아직 학군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그럼 거기는 결국에는 교통이죠. 교통 호재 중에서 GTX A 노선. 원래 여기가 상권이 좋고 아파트 상품성도 좋고 입지가 좋은 곳이었는데 교통 호재라는 것이 너무 강력한 게 딱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이게 개통이 됐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가격을 확 더 올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격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왜 여기가 이 가격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입지 요소를 하나씩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손품을 파는 작업인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손품을 다 팔았다. 뭘 해야 할까요? 임장을 가야 되죠.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임장을 가시면요. 사실 내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모르기 때문이죠. 어느 동네가 비싸지? 어떤 아파트가 지금 비싸지? 뭔가 지금 변화가 있는 곳이 어디였지? 내가 그런 정보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전 단계에서 이 손품을 파는 작업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내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했을 때 임장을 가시면요. 내가 그냥 책상에서 컴퓨터로 봤던 그 것들이요. 현장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아, 그래서 여기가 이 가격이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가 더 비싸고 여기가 저렴하구나. 딱딱딱 다 보이게 됩니다. 임장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선을 짜는 거죠. 아, 내가 요 아파트를 보고 여기를 보고 여기를 보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와야겠다라고 대략적으로 동선을 짜놓으면요. 훨씬 더 수월하게 임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렇게 하면서도 내가 조금 더 궁금한 게 남았다. 왜냐하면 나는 거기에 사는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100%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뭐 상권, 학원가, 학군 이런 걸 보면서 이제 확인하잖아요. 그런데도 되게 디테일하게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건 어디서 물어보냐면 거기 인근에 있는 부동산 소장님께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찾아가서 여기 아파트와 여기 아파트가 인접해 있는데 왜 가격 차이는 이렇게 나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소장님들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부동산 문 열고 들어가면요. 물어볼 것도 없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사전 작업을 하고 가시면 훨씬 더 많은 거 얻을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와서 내가 손품 팔았던 그 자료와 내가 현장 임장을 갔다 왔던 것들을 같이 묶어가지고 정리를 하시면요. 내가 그 지역에 대해서는 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입지 공부를 해 나가시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가지고 확실히 좋은 곳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또 뭐가 필요할까요? 결국에는 시드머니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부 지역에서 예전에 평균 거래량을 넘어서는 곳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아직 대부분의 지역들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이 거래량이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거래량이라는 것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심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심리가 회복이 되면 결국엔 거래량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이 심리는 어떻게 회복이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에는 금리가 인하가 되는 거겠죠. 근데 지금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가 될 거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긴 하지만 올해 안으로는 뭔가 확실한 포지션이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러면 거래량이 이제 많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고 열심히 돈을 모아야겠죠. 근데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요. 저는 일단 신용카드를 안 쓰는 거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제 새벽 기상 모임에 참여를 하시는 한 참여자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분은 항상 신용카드를 썼대요. 신용카드를 쓰다 보니까 돈을 많이 쓰게 됐대요. 그래서 이번 달부터 결심을 한 게 체크카드를 쓰기로 했답니다. 이번 달에 써야 되는 그 돈을 통장에 딱 넣어두고 체크카드만 계속 쓰셨대요. 이번 달 말이 되었잖아요. 그렇게 봤더니 통장에 아직도 돈이 많이 남아있더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좀 강제적인 장치를 만들고 그 안에서 내가 돈을 쓰게 되면요. 굳이 내가 가계부를 쓰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소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씨드를 모아야 돼요. 근데 이 씨드를 모으는 게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그만큼의 돈을 다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만큼 못 모을 수 있어요. 결국에는 이렇게 돈을 열심히 모으시고요. 금리가 내려가면 어느 정도 레버리지를 활용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 레버리지 대출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죠. 근데 이 대출이라는 것도 저는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대출은 내가 그 대출 이자를 잘 상환할 수 있다고 하면요. 그건 나에게 있어서 정말 강력한 투자의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1억이라는 돈을 내가 계속적으로 적금을 통해서 모은다고 하면 거의 5년 이상 걸릴 수 있죠. 하지만 내가 그 1억이라는 돈을 레버리지를 쓴다고 하면요. 그냥 바로 나는 그 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나의 시간을 확 줄여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건 현금입니다. 현금. 근데 그래서 지금 씨드를 열심히 모으시고요. 나중에 대출을 받게 되면 그 씨드를 활용해서 대출 이자를 갚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부자의 그릇이란 책이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책이죠. 거기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대출을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다만 이 대출을 잘 활용하는 게 좋지만 내가 현금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현금이라는 것은 내가 그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한 용도인 거죠. 그래서 그게 내가 딱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모은 돈이 만약 5천만 원이다. 내가 5천만 원을 살 수 있는 아파트와 이 5천만 원을 모았는데 대출을 5천만 원 받아서 1억을 만들어서 이 1억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의 컨디션은 확실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똘똘한 한 채 아니면 조금 덜 똘똘한 두 채라고 해도 그런 걸 살려면요, 돈이 확실히 더 들어가야 돼요. 내 돈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내 시드가 커질수록 내가 좋은 걸 살 수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내 시드와 대출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준비를 지금부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간단하게 앞으로 우리가 이 부동산에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정리를 하면요,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요, 똘똘한 한 채, 조금 덜 똘똘해도 두 채로 확실히 한정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죠. 확실히 내가 좋은 걸 사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입지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품을 팔고 열심히 임장을 다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돈을 준비해야겠죠. 그래서 소비를 제한하면서 시드를 모으고요. 나중에 내가 대출 이자를 갚을 수 있는 그 돈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 저는 그 작업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앞으로 여기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적으로 하락하긴 힘들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전세가 반등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정체가 되어 있던 매매가를 끌어올릴 확률이 많습니다. 처음에 양극화가 일어나다가 나중에는 더 처져 있던 지역들도 따라갈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면 지금 준비를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말 아침에 혼자 주절주절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드린 말이 100% 정답은 아니겠지만 제 이야기를 듣는 소치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